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울금이 있어서 라면 먹는 거예요. 울금 없으면 라면만 먹으면 큰일 나요. 햇반. 그리고 어제 까치식당 갔는데 밥이 다 떨어졌대요. 7시 좀 넘었는데 빨리 떨어진 거예요. 낙담이 있죠. 까치식당이 가성비가 좋거든요. 맛있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멍 때리고 있다가 반찬이 있을 거 아니냐고. 밥하고 국은 떨어졌어도 제가 돈 들 테니까 반찬만 좀 팔라고. 어차피 집에 가면 라면 있고 햇반 있다고. 그러니까 까치식당 사장님께서 저를 잘 보셨는지 반찬을 이렇게 해서 3개를 줬어요. 버섯하고 오이김치하고 배추김치 비슷한 걸로. 지금 그걸 먹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줬어요. 김치 떨어졌어. 이게 딱 가가지고 딱 첫 마디가 밥이 없다 오길래 살짝 거시기였는데 결론적으로 반찬 3통을 받아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난 일은 최고입니다. 어차피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잖아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돈 없으니까 개무시 당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신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아침에 문자로 한 명 왔고 전화로 한 명이 왔어요. 돈 문제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사실 그런 거 그래요. 아침에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잖아요. 우리 9시 이전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그잖아요. 이제 일어나고 막 뭐 좀 해야 되고 몸도 안 풀려 있는데 뭐 돈 얘기해서 전화까지 올 정도면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일도 예민하니까 우회도 되잖아 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급한 돈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카톡 확인하거든요. 내가 매일 그분한테 문자 올리고. 아예 먹통 상태가 아니거든. 또 한 분은 차마 유튜브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아까 제가 그랬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일상에서 변수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스트레스란 말을 안 쓰는데 유튜브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스트레스 안 생긴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재벌가의 자녀들도 엄청나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고. 내가 돈 때문에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열이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큰 병이 옵니다.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고 막 짜증을 내고 비속어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화를 낸 것은 화를 낼 때마다 암세포는 춤을 추겠죠. 임자 제대로 맞았다. 제대로 집 잘 찾아왔다. 잠깐은 통쾌할 수 있지만은 이미 암세포는 생겼어요.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불러. 야, 여기 물 좋은 데 있다. 이리 와. 물 좋은 인간 만났어. 몇 년에 여기 편하게 살겠다.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만하면은 시골에서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먹고 살만하면은 아파서 돌아가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쌓여서 먹고 살만하면 죽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뒤에 책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민들 바쁘다고 하잖아요. 책 읽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뒤에 서재 책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책 봐? 너보다 못나서 책 보냐고. 인생에 대해서 몰라서. 그 시간에 너처럼 돈 벌면은 돈 들은다는 거 몰라서 그 사람이 책 보고 있냐고. 워런 버핏이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일반인보다 뭐 덜 몰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90 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뭐다 해서 돈 버는 것은 몇십만 원입니다. 일반인들 몇십만 원도 크죠 사실은. 근데 독서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1분 안에도 몇 억을 벌 수가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서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마음의 평온이에요. 평온. 우리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100만 원 들었다 해서 마음이 평온하냐? 10초도 안 가. 10초는 가겠다. 그죠? $30만 원 벌고 300만 원어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게 이익이요 손해요. 그죠? 그랬잖아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책을 쓴 분이 저보다 더 대단하시겠죠. 그냥 무조건 일어난 일은 최고야. 즉 화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고니까 그냥 웃으라 이거야. 해석이 전부 해석이. 그러니까 당장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10분 정도는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하루 한 달을 놓고 보니까 그것은 축복이었어. A라는 사건. 그래서 일어난 일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역경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축복이었어. 그년, 2년 전후 하고 헤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축복이었어. 저는 제 유튜브인데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나는 결론 짓고 싶어요. 돈이 많고 지랄이 그건 한두 것도 돈이 많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없어요. 왜? 끝없으니까. 99석 가진 사람이 100석 채우려고 하지. 나 99석 많으니까 너 가져. 나는 이런 속담 없잖아요. 100석 채우려 한 석을 뺏으려 한 석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하잖아. 나 100석 채워야 돼. 100석 채우는 과정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까먹었어. 뭔 얘기를 하려다가. 저는 지금 전화번호 계속 삭제하고 있어요. 제 카톡 확인 안 하면 다 삭제. 계속 좀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좀 소원해진 사람들하고 소원해졌다 해서 일도 아쉬운 거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떠나서 책 보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 책 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두개동에 계셔. 우리 원장님. 총균세. 총균세라는 책을 제가 지금 강의를 어제도 밤새도록 풀로 연속 개성으로 틀어놨어요. 미용실에 책이 딱 이렇게 많은데 총균세가 있더라고. 그 미용실에 책이 있는 것 한동안 한 10년 만에 뵀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죠.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나중에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나와요. 술을 많이 쳐드시면은 나중에 모든 게 결과가 나옵니다. 술, 담배 많이 하면은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죠. 운동 많이 하면 또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현재는 몰라요. 약간 그래도 젊으니까. 독서 많이 하면은 나중에 또 결과, 글쓰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독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쁘고 시간 없다, 뭐 아유,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귀찮다는 말 절대 쓰지 말라고. 책을 왜 봐야 되냐면, 책을 봐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제가 이제 그분이 내 유튜브 볼 확률은 거의 0%니까 참 사람 모르더라고. 진짜 몰라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뭘 게임을 하다 보면 룰이 있고 같이 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러나고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근데 혼자서만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근데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비유를 해야 돼? 운동에서 뭐라고 그런 게 많은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농구를 넣으면은 공격이 시작되면은 몇 초 안에 골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지나면 이제 파울로 해서 바뀝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책을 안 봐. 헤어져. 답이 없어요. 아유. 책은 당장에도 마음의 평온을 줘서 당장에도 마음의 평온, 암세포가 덜 중축했지.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 저 진짜 개판으로 살았거든.
거의 20-30년 도박을 했고 지금 안 한 지 한 10년 됐지만 재미없어서 안 해요. 책이 더 재밌으니까. 감사하죠. 그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렇게 많이 하니까 2009년도에 하늘에서 저를 사랑하사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봐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그나마 마음의 평온,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 있는데 헷갈려. 이런 걸 항상 지금 제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날 일도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지. 화내는 순간에 암세포는 막 춤을 추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지는 순간에 암세포는 양기수한테는 안 되겠구나. 저놈은 신이야. 야 우리 딴 사람 알아보러 가자. 실제 맞아요. 살아있잖아 아직까지. 내일 모레 60인데 야 그렇게 술 담배 많이 하고 왜? 마음은 푼수같이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빚쟁이들 전화 다 받습니다. 받아요. 돈 없다. 기다려라. 저 하루에 2만 번 3만 번 건다 했잖아요. 그리고 빚쟁이도 내가 전화 잘 받으면 할 말 없어요. 한간히 주잖아 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조금씩 갚으면서 전화 잘 받잖아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어. 없다는데 죽여 살려. 몇 억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11만원 때문에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1,000원씩 못 갚아서. 전화 왔더라고. 전화 칼같이 받죠 우리는. 전화 받아야 돼요. 자기가 힘들수록 전화 더 받아야 돼. 전화 해버려야 돼. 먼저 전화하면 그냥 먼저 해요. 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먼저 해. 어쩔 거야.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숨지 마요.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못 들어 숨어. 세상은 약하게 논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판은 사판이야. 뭔 일이 안 풀릴 때는 너 강해지라고 신께서 단련을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돈이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리고 그런 것은 꼭 잘못은 아니야. 일이 안 풀린 거야. 운이 좀 그때 안 따른 거예요. 운은 움직입니다. 막 계속 빈둥빈둥 놀고 남의 거 뭐 훔치거나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단지 그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돈이 안 됐을 뿐이잖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전화 안 받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게 잘못이지. 데카르트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에 힘을 주는 게, 사유에 힘을 주는 게 독서입니다. 하셔야 돼. 이거 중요해요. 지금 열심히 살잖아. 돈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100년 200년 살아야지. 독서밖에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지름길이 독서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비염 때문에. 비염, 시염. 이것도 유머라고. 미국의 또람프가 비속어 그냥 쌍욕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80 넘었죠 그 양반. 일단은 화낸다는 것 자체가 나 약해요라는 뜻이에요.
강아지들이 개들이 겁 많으니까 뭐 짖는 거지 호랑이는 그렇게 짖지 않아요. 크게 한번 어쩌다 하지. 화무 11홍이고 다 때가 있는데 또람프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책을 안 봤을 거야 아마 거의. 워런 베핏 같은 사람 몇 명 빼놓고는 책을 안 보면 어떤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없어요. 휩쓸려 다녀. 휩쓸려. 자기 주체성이 없고 그게 막 어떤 뭐 부대 어떤 뭐 단체에 휩쓸려 다니면 자기는 없어요. 거기 선한 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마 책 보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책 안 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트럼프가 된 거고 결국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이미 전쟁 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상 이란이 핵무기 만들면은 만들었다 칩시다. 전쟁 더 안 나요. 핵은 서로 죽으니까. 핵무기가 생긴 이후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왜? 서로 죽으니까. 그죠? 늙으면 애가 되고 애는 지휘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비속어 쓰잖아요. 완전히 애야. 또 애들은 그나마 체력이라도 있어. 이 양반은 체력도 없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노망 드는데. 완전 노망 들었은가? 노망 난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너무 그렇게 매스컴이 나오면 안 돼요. 자기 부하들이 나와야지. 자기가 다 대통령 무게가 있어야지. 무게가. 국방부 장관도 있고 다 뭐 있고 그 사람들이 발표도 되잖아.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얘기로는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세게 나가는 거면 세게 집단에는. 주왕숙 현진 주왕숙 현진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주왕숙 현진님 제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참 멋지더라고. 제가 책에서 본 글인데 말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말은 입이 아니라 인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해. 근데 저놈이 범죄자야. 시도 안 먹히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 정보를 줘. 저놈이 싸가지가 없어. 시도 안 먹힙니다. 말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재주를 익히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판이죠, 평판.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울그메키스 사드세요. 수행자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무 양기수 올림 고맙습니다. 말은 그렇지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
평판이 지랄이면은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평판. 근데 너무 또 평판에만 신경 쓰면은 내 주체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구분하는 게 지혜인데요.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경험으로 생깁니다. 경험. 내가 경험한 게 지혜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지혜 통달하려면 5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 독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진짜 노트 메인에 써 있는 것입니다. 메인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죠. 삼파술.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화하다가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럼 내가 이제 뭔가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삼파수 써놓은 겁니다. 책 노트 이거 매일 갖고 다니면서 어제도 몇 시간을 그렸어. 책은 우리가 노트 그릴 때 그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필사를 하더라도 책 내용만 베끼잖아요. 필사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같이 섞입니다. 섞여서 새로운 지혜가 나와요. 여기 써놨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입니다.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백을 남겨요. 여백을. 왜 여백을 남길까요? 다음에 이 노트를 다시 봅니다. 그랬을 때 뭔가 또 덧붙여지는 생각. 왜? 그 사이에 경험이 많이 축적돼서 지혜가 늘어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글을 쓰려고 여백을 남겨놓은 거예요. 꽉 채우지 않고 여백을. 여백이란 말을 벌써 몇 년 됐네요. 어떤 젊은 30대가 술을 마시는데 저한테 여백이란 말을 쓰더라고. 그때 제가 술을 많이 취했는데 술이 확 깼어요. 30대 남자가 인물도 잘생겼어요. 갑자기 여백이란 말을 쓰는 거야. 여백이란 말을 아무나 못 쓰거든 사실은. 60, 70 먹은 사람이 50대도 쓰기 만만치 않아요. 60, 70 먹은 사람 정도 제일 상위급 지식의 레벨이 있는 사람이 여백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상위급이니까 항상 제가 메인에 여백은 다 있어요. 여백 다 있습니다. 여백을 써놔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그 양반. 언제 한번 진짜 좀 제가 풀리면은 술 한잔 사주고 싶더라고. 만나고 싶어요. 그 양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아니 30대가 어떻게 여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여백을 쓰게 됐냐고. 무슨 뜻이냐. 그때는 술 약간 많이 취해서 못 물어봤거든요.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질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책에서 이렇게 물어봐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 뭔 소리야?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니까. 그냥 해봤어요. 특별하게 또 행설수를 해놔야겠네요. 우리 쓰기 누나
이제 문자 안 해도 된대요. 자기가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본대. 항상 진짜 수기 누나한테 되게 배우고 있어요. 정말로. 아, 저게 내공이구나. 타고난 건지 어디서 많이 배운 건지 정말 지혜로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냥 이미 나를 깨뚫어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정말로 수기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제가 아유 지난주에 하도 제가 그래가지고 5만원 빌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전화 안 받는데 수기 누나가 전화 받아서 5만원을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 흔쾌히. 그때 쌩깐 사람이 어젠가 그제 문자가 왔어요. 돈 입금하라고. 빚 아닙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황당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뭐. 내가 어떤 전화인지 알고 아니 그럼 나중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쌩까고 지 욕심 챙기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화는 아까 그랬죠. 전화는 꼭 받아야 된다. 전화 받아서 얘기하면 한마디 들으면 끝나요. 안 받으면 그게 쌓입니다. 큰일 나요. 전화 꼭 받으십시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